안녕하십니까. 네, 미술교사 서동원입니다. 네, 2차 시 자연주의를 시작하겠고요. 이상주의 그 교과서에 보면은 이상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을 이상화하거나 우화의 배경으로 여기던 관습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풍경화 경향이 나타났고요. 밀레, 코로 등은 프랑스 바르비종에 모여서 바르비종파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래 작품들 보이시죠? 자연 그대로를 뭔가를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사실주의에 가까운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주의 넘어가기 이전에 자연주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선생님 얼굴을 잠시 가리고 다시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의 대상을 도식화하거나 추상화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미술 사조입니다. 자연주의 미학은요, 19세기 후반에 에밀 졸라를 비롯한 프랑스 문학가들에 의해서 주창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현세의 실체와 자연 현상에 대한 관심이 외부 세계의 물리적 현상을 실제로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 하나의 사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사실주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나타나게 됐고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컨스터블과 터너가 있습니다. 영국 작가죠. 영국 작가. 그리고 프랑스의 작가로서는 루소, 코로, 그 다음에 밀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퐁텐블로에서는 숲 주변의 바르비종 마을에 모여서 살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화가의 독창성은 자연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연을 직접 그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컨스터블이 나와요. 그 컨스터블은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소들 그림이 있죠. 에식스 위본호 공원이라는 내용으로 정확한 사색법을 즐겨 사용했으며 1821년 파리 살롱전 출품작이었던 근초 마차는 드라큘라까지 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은 터너의 작품인데요. 터너는 비, 전기, 그리고 속도라는 작품이죠. 자, 여기는 가운데 새카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기차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너라는 사람은 생전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여겨졌지만은 현재는 풍경화를 역사화에 버금가는 고귀한 경지로 올려놓은 주요한 예술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유화로 명성이 높지만 영국 풍경 수채화의 대가들 중에서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빛의 화가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동시대의 화가 컨스터블과 함께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존경을 받게 되었고요. 나아가 후기 작품에 나타난 색채의 암시적인 힘과 분위기의 표현, 묘사적인 대상의 부재는 터너를 서정적 추상의 시조로까지 여기게 됩니다. 1800년대 후반 터너의 그림을 점점 밝아지고 대기의 표현이 강조되었으며 전적으로 빛의 효과에 의존하거나 바다를 주제로 다루는 데 뛰어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듯 하지만 터너에 관한 인기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다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극적인 경험을 하려고 배의 돛대에 자신을 묶어서 그 부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다의 맹렬한 힘에 매혹되었으며 자연의 파괴적인 힘을 강조하고 숭고미를 표현했고 또한 햇빛, 폭풍우, 비,
광괴 같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소재들 속에서 터너의 상상력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 완숙기의 대표적인 예로 비수정기 그리고 속도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들은 겨우 알아볼 수 있고 색채의 강렬함과 사라지기 쉬운 빛에 대한 관심이 최대한 드러난 동시에 근대적 발명품인 기차와 속력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근대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의 기법을 주의 깊게 연구한 모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차가 있다는 거 이제는 보이시죠? 처음엔 무슨 그림인가 생각했겠지만은 기차가 나타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림 이외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돛대에다가 자신을 묶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와중에 저기 멀리 있는 폭풍우가 싸우고 있는 배들을 그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밀레의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는 자연주의의 거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보고, 여러분들도 아마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도 있겠고 만종도 있겠고 이삭죽기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밀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 바르비종파의 주된 인물이고, 다른 바르비종파 화가들과는 달리 풍경보다는 소박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농민들의 모습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삭 죽기는 농토를 갖지 못해 추수한 뒤 떨어진 이삭을 주워 생활해서 하는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계층의 여인들을 그렸던 거 아시죠? 그러나 밀레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단순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했다는 거, 황혼역의 따뜻한 황금빛도 고달픈 일상 장면을 무언가 신성하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만종도 있죠. 만종도 해질 무렵의 그 빛의 효과를 이용해서 농부들의 단순하고 변함없는 생활 리듬을 시적 정감이 넘치게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밀레는 자연주의 화가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낭만적인 요소들로 간직한 것이며 모네와 피사로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반고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다음은 사실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주의는 신화나 상상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노동 현실과 같은 사회 비판적 소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주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요. 자연이나 현실 생활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예술적 경향으로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 조각으로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술, 문학의 운동으로서 이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840년 경부터 1880년까지입니다. 오기스트 콩트가 주창한 실정주의의 영향을 받은 근대적 의미의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를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편견 없이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상화나 상상력을 거부하게 됨으로써 고전주의, 낭만주의와 대립하는 한편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묘사함으로써 추상 예술과도 대립됩니다. 사실주의 미학을 의식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바로 쿠르베입니다. 자, 쿠르베 작품 보면 여름, 생강의 숙녀들이라는 작품이 나오네요. 그리고 쿠르베의 작품 중에서 대작 중에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게 있는데 1855년 만국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시가 거절됩니다. 그는 특별히
지은 가설 천막에다가 사실주의 귀스타브 쿠르베라는 이름을 달고 이 작품과 함께 여러 작품을 모아 전시를 했습니다. 쿠르베는 그의 그림을 통해서 이상화에 대한 강력히 반대했고요. 평범하고 동시대적인 것에 예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상생활을 솔직하게 묘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적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공공장소에 드러누워 있는 여름 센 강변의 숙녀들은 당시 외설적이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외설적인가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느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음. 자, 산업혁명의 결과 1840년대에는 엄청난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어 빈민가를 형성했고 부유한 자본가와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져서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1848년 마르크스와 앵글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미의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 도미의 작품을 교과서는 없었지만은 그죠? 교과서에는 지금 이렇게 점토 작품이 있네요. 회화 작품을 하나 지금 선생님이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도미의 3등 열차라는 거죠. 자, 여기에 조수 작품 점토로 가지고 만든 정치가 디팽이라는 도미의 작품은 풍자 화가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어,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노동자 계급의 시각에서 대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는 스파나와 조각, 캐리커처 등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 3등 열차에서 느껴지는 엄울한 분위기는 음, 같은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였고요. 현실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 되었으며 더욱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사진을 발명을 합니다. 사진기는요, 1839년에 음판 사진수를 완성을 하고 1888년에 코닥 카메라라는 게 진짜 카메라가 발명이 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라는 것으로 시중에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은 현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고요. 실제로 쿠르베는 1850년부터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활용했으며 현재를 포착할 수 있어서 사실주의 화가들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화가들도 노동자나 농부의 일상생활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조상은 황제나 상류층의 전유물만은 아니었으며 개개인의 현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주의는 단순히 미술 양식이 아니라 1840년에서 1880년대 사회 현실에 대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이었습니다. 끝으로 마네의 작품이 나옵니다.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 인상주의 화가들이 동경한 사실주의 화가로 마네가 있는데 이 작가는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많이 이슈화됐죠. 올랭피아는 현실 속의 여인을 평면적인 채색법으로 그려 당대 아카데미 화파로서는 그리다만 그림, 풍긴물란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상파는 근대 화단의 문을 연 화가로 열렬히 지지를 했고요. 그 올랭피아는 매춘부가 침대에 누워 있고 그 눈빛이 신화에 나오는 뭐 비너스도 아닌 상태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인물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눈빛은 아주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 외부 사람들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만해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풀바디의 식사라는 것도 있어요. 1863년에 또 목욕이라는 제목으로 쌀롱전에 출품을 했으나 낙선하고 낙선전에 전시되어 혹평을 받았던 작품으로 당시 이 작품의 주제와 기법에 관한 비난은 후에 모더니즘 이론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만해는 사실주의자의 뭐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인상파의 주된 화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근대 19세기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책들을 참고를 하는데요. 학생들 수준에 좀 맞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술 독서 활동의 참고 도서로 이유 있는 미술 시간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조기주라는 작가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로부터 입체주의라는 부주자가 붙어 있는 이유 있는 미술 시간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뭐 또 참고될 만한 작품이 도서가 있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